새벽 5시, 주시라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송미령이 이풍주의 방에서 나오던 그 장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풍주는 약을 먹고 잠들었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지만 시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송미령, 이풍주의 전 아내라는 그 여자, 뉴욕에서 돌아왔다는 그 여자가 왜 하필 이 집에 새를 들어온 것일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계획적이었습니다. 시라는 자신이 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풍주와 미령을 같은 공간에 두게 만든 시작이었으니까요. 시라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 거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라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풍주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미령이라는 존재가 주는 위협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시라는 무언가 섬뜩한 의도를 읽었습니다. 풍주를 되찾으려는 집념 같은 것. 아니, 어쩌면 복수 같은 것. 시라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딸 마리에게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리는 이미 엄마가 풍주와 좋은 감정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주가 강세의 형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복잡한 상황까지 알게 된다면 마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시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마리를 키우며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야 조금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다시 시련이 찾아온 것일까요? 7시,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시라가 차려놓은 아침 밥상 앞에 윤순애, 강마리, 그리고 송미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민보는 새벽 일찍 작업실로 나간 상태였고 이풍주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미령은 태연하게 국을 떠먹으며 주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어제와는 다른 여유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승부를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윤순애는 숟가락질을 멈추고 송미령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젯밤 풍주의 방에서 나온 그 장면을 목격한 순애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풍주와 시라의 관계가 공식적인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마리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엔 조심스러웠으니까요. 강마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엄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시라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가 왜 힘들어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송미령이라는 변수 때문에 주시라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그릇을 집을 때마다 그릇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시라는 송미령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도발적인 시선을 받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풍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역시 잠을 설친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진했습니다. 풍주는 식탁을 둘러보다가 송미령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송미령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풍주씨. 어젯밤엔 정말 푹 주무신 것 같던데요. 그녀의 말투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윤순애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고 주시라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풍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송미령을 무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송미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시라를 바라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라 씨, 오늘 국 정말 맛있네요. 풍주 씨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역시 잘 아시는군요. 시라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시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송미령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마리는 엄마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라의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리는 엄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시라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시라는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딸만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강민보는 작업실에 앉아 캔버스를 마주하고 있었지만 붓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송미령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제 그녀를 보는 순간 민보는 강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민보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송미령, 앨리스 송, 뉴욕, 로비스트. 키워드를 조합하며 검색하자 몇 년 전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재벌가 상속 소송에 개입한 유명 로비스트 앨리스 송. 자해 공갈 의혹으로 논란. 민보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사 속 사진은 분명 송미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전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로비스트였고 과거에 자해 공갈 의혹까지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민보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송미령은 뉴욕에서 한국계 재벌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했던 인물로 수완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소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의뢰인을 협박한다는 소문, 자해를 하며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는다는 소문. 민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시라의 집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보는 즉시 시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라, 나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송미령에 대해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민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사람, 그냥 세입자가 아니야. 앨리스 송이라고 뉴욕에서 유명한 로비스트였어. 그런데 과거에 자해 공갈 의혹까지 받았던 사람이야. 전화 너머로 시라의 숨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풍주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단순히 새를 얻으러 온 게 아니야. 뭔가 목적이 있어. 조심해야 해. 시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민보 씨. 전화를 끄는 시라는 다리의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송미령이 단순한 전 아내가 아니라 로비스트였다는 사실. 그것도 자해 공갈 의혹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시라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송미령이 풍주를 되찾기 위해 아니면 복수를 하기 위해 이 집에 들어온 것이라면, 만약 그녀가 자신과 마리를 해칠 생각이라면 시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절대로 그녀가 이 집을, 자신의 딸을,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게 된 사람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무렵 강마리는 엄마 시라와 단둘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된 표정으로 지냈던 시라는 이제야 조금 안도한 듯 보였습니다. 마리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송미령 씨, 그 사람 때문에 힘드시죠? 시라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의 눈빛에는 걱정과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시라는 마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리야,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마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도 다 알아요. 송미령 씨가 풍주 선배님의 전 아내라는 것도, 그리고 엄마가 풍주 선배님을 좋아하신다는 것도요. 시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리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하시는 걸 봤어요. 풍주 선배님과 함께 있을 때 엄마 표정이 밝아지는 거 다 봤어요. 그래서 저는 기뻤어요. 엄마도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요. 시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응원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야, 너와 강세 씨의 관계는 어떻게 하니? 풍주 씨는 강세 씨의 형이잖니. 마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엄마와 풍주가 연인이 된다면 자신과 강세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걸까요? 하지만 마리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강세 오빠를 사랑해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 풍주 선배님이 어떤 관계가 되든 우리는 우리대로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시라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마리의 단단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시라는 결심했습니다. 송미령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고. 딸과 자신의 행복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라와 마리는 동시에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송미령이 엿듣고 있었던 걸까요? 마리는 재빨리 문을 열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묘한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송미령이 쓰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마리와 시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송미령이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더 큰 파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풍주는 병원 옥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들로 가득했습니다. 뉴욕, 그곳에서의 3년. 풍주에게는 잊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송미령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처음 미령을 만났을 때 풍주는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똑똑하고 당당했던 그녀. 뉴욕 사교계에서 누구보다 빛났던 그녀. 하지만 그것은 가면이었습니다. 결혼 후 드러난 미령의 진짜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적으로 집착했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해를 하며 풍주를 협박했습니다. 풍주가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기억은 풍주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였습니다. 미령은 면도칼로 자신의 팔을 그었습니다. 피가 흐르는데도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날 떠나면 나는 죽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할 거예요. 풍주는 그때의 공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막대한 위자료를 주고 미령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미령은 돈을 받고 한국을 떠났고 풍주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시라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와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풍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미령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시라의 관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라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풍주는 시라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성격,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모성애. 시라는 풍주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풍주는 결심했습니다. 시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설령 그것이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드러내는 일이라 해도. 하지만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시라가 자신의 과거를, 미령과의 결혼 생활의 진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령이 자해를 했던 일들, 풍주를 협박했던 일들. 그 모든 것을 시라가 알게 된다면 시라는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풍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송미령은 진기식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식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령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식 선배님, 저희가 한 배를 타기로 했던가요? 기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너와 손잡은 적 없어. 미령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선배님도 원장 자리를 원하시잖아요. 엄기분 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데요. 기식은 미령의 말을 부인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식은 오랫동안 엄기분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원장 자리를 노렸지만 기분의 벽은 높았습니다. 미령은 기식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말을 이었습니다. 엄기분 원장, 그 사람 약점이 뭔지 아세요? 28년 전 정자은행 비리, 주시라의 딸 마리, 그 아이의 출생 비밀이 터지면 엄병원은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때가 선배님의 기회죠. 기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미령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로비스트예요. 정보를 캐는 게 제 일이죠. 28년 전 엄병원에서 불법으로 정자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정자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주시라라는 것. 다 알아요. 기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령이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미령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선배님, 제 편이 되세요. 그럼 원장 자리는 선배님 거예요. 거절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죠. 이 정보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미령이 사무실을 나가고 기식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미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한편 미령은 사무실을 나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식은 결국 자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유혹에 약하니까요. 미령의 다음 타깃은 윤순애였습니다. 시라의 어머니인 순애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
시라를 궁지에 몰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저녁 6시, 식탁에는 모두가 모여 앉았습니다. 주시라, 윤순애, 강마리, 강민보, 이풍주, 그리고 송미령.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송미령은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순애 어머님, 이 집에 살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옛날 생각도 나고요. 윤순애는 미령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옛날이요? 미령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풍주 씨랑 뉴욕에서 살 때요. 그때도 이렇게 다 같이 밥 먹었죠. 물론 그때는 둘이서만 살았지만요. 시라의 숟가락 잡은 손이 굳었습니다. 미령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풍주 씨, 그때 제가 해준 미역국 기억나세요? 당신이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잖아요. 풍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 시라 씨는 풍주 씨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아직 오래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니까요. 저는 3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순간 주시라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미령 씨, 시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식탁의 모든 사람이 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풍주 씨와 3년을 살았다고요?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미 끝난 관계잖아요. 미령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시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미령 씨가 왜 이 집에 들어왔는지 저도 압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게 있어요. 시라는 미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 가족이에요. 풍주 씨도 마찬가지고요. 미령 씨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 제 가족을 건드리게 두지 않을 거예요. 미령은 냉소를 띠며 반박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시라 씨, 풍주는 아직 당신의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풍주. 풍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령, 그만해. 미령은 풍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풍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 3년 전에 끝났어. 내가 왜 여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게 돌아갈 생각 없어. 절대로. 미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풍주, 당신 기억하죠?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것도 다 시라 씨한테 말할 건가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풍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령은 승리한 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미령이 방으로 들어가고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시라는 풍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풍주의 얼굴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마리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엄마와 풍주를 괴롭히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윤순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강민보는 시라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시라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송미령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8.28년 전의 기억, 강민보의 회상. 밤 10시, 강민보는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28년 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시라와 함께 엄병원을 찾았던 그날을. 당시 민보와 시라는 아이를 갖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엄병원의 엄기분 원장을 소개받았습니다. 엄기분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정자 기증.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불법이었지만 엄기분은 이를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민보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정자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라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민보는 마리를 자신의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는 날, 마리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지금 그 불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리는 자신의 생부를 찾고 있었고 엄병원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민보는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28년 전 정자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엄기부는 익명이라고 했지만 분명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지금 마리 주변에 있다면, 만약 그 사람이 진기식이라면? 민보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최근 기식이 마리에게 보이는 묘한 관심, 마리와 솔의 비슷한 알레르기 반응,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보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마리를 위해서, 그리고 실아를 위해서. 강마리는 강세와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강세는 며칠 전부터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마리는 강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강세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강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리야, 우리 헤어지는 게 나을까? 마리는 강세의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선언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강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형이 너희 엄마를 좋아해. 그리고 너희 엄마도 형을 좋아하는 것 같아. 만약 두 분이 연인이 된다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내 조카뻘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 마리는 강세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도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강세 오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와 풍주 선배님이 어떤 관계가 되든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면 돼요. 하지만 강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리야, 넌 모르는 거야. 형이 얼마나 완벽주의자인지. 형은 절대로 이런 복잡한 관계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도 너를 그런 상황에 두고 싶지 않아. 마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사랑도 포기하고 엄마의 행복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강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리를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한참을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송미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진이면 충분해. 실아 씨, 딸의 연애 상대가 풍주의 동생이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미령은 사진을 보내기 위해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이 폭탄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밤 11시, 이풍주는 주실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밖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집 앞 공원으로 나갈게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은 깊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풍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아 씨, 제 과거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실아는 풍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풍주의 표정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령과 제가 어떻게 결혼했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말씀드릴게요. 풍주는 뉴욕에서의 3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미령을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 후 드러난 그녀의 병적인 집착, 자해를 통한 협박, 그리고 결국 막대한 위자료를 주고 이혼한 이야기까지. 실아는 풍주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풍주는 이야기를 마치고 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 미령이 또 같은 짓을 할까 봐예요. 실아 씨를 다치게 할까 봐 두려워요. 미령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사람이에요. 실아는 풍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풍주 씨, 저는 괜찮아요. 송미령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지지 않을 거예요. 풍주는 실아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만약 그녀가 당신을 해치려 한다면. 실아는 풍주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한테는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민보 씨도, 엄마도 계세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풍주는 실아를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함이 풍주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송미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미령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판을 뒤집을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순애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송미령을 만났습니다. 미령은 밝게 웃으며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장 보러 오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애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미령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순애 옆에서 장바구니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시라 씨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죄송해요. 제 본심은 정말 아니었는데. 순애는 미령의 말을 무시하고 채소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풍주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시라 씨가 나타나서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먼저 사랑한 사람이 저인데 시라 씨가 가로챈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순애는 미령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만해요. 풍주 씨랑 당신은 이미 끝났잖아요. 미령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어머님, 솔직히 시라 씨랑 풍주 씨가 연인이 되면 복잡해지잖아요. 마리 씨는 풍주 씨 동생이랑 사귀고 있는데 엄마가 그 형이랑 연인이 된다면 이건 너무 이상한 관계 아닌가요? 순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순애도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와 강세의 관계, 그리고 시라와 풍주의 관계. 만약 두 관계가 모두 성사된다면 가족 관계가 너무 복잡해질 것입니다. 미령은 순애의 동요를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라 씨가 풍주 씨랑 헤어지도록요. 그럼 마리 씨도 강세 씨랑 편하게 사귈 수 있고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순애는 미령의 제안에 흔들렸습니다. 물론 미령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미령은 순애의 마음을 더 흔들기 위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생각해보세요. 시라 씨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건 마리 씨 덕분이에요. 근데 시라 씨가 자기 행복만 챙기려다가 마리 씨를 힘들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엄마라면 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죠.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순애를 흔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조금만 더 압박하면 순애는 자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엄병원 원장실, 엄기부는 진기식을 불러들였습니다. 기분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기식 선생, 송미령이라는 여자 알아요? 기식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누구요? 기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당신을 찾아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28년 전 정자은행 일로 나를 협박하려 한다는 것도요. 기식은 침을 삼켰습니다. 기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기식 선생, 선택하세요. 송미령 편에 설 건가요? 아니면 나와 함께 갈 건가요? 만약 미령 편에 선다면 당신도 같이 무너질 거예요. 28년 전 일에 당신도 연루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기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분의 말이 맞았습니다. 28년 전 불법 정자 매매에는 기식도 관여했습니다. 당시 레지던트였던 기식은 기분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드러난다면 기식도 의사 면허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기분은 기식의 동요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나는 당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송미령은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들 거예요. 기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송미령을 막아보겠습니다. 기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기식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기식이 나간 후 기분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송미령이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28년 전 일을 폭로한다면 엄병원은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기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28년 전 정자를 제공한 사람들의 명단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그녀는 그 명단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이 명단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기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마리는 도서관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최근 송미령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마리는 자신의 원래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생부 찾기였습니다. 마리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병원의 28년 전 정자은행 기록, 엄마 시라의 과거 행적,
그리고 아빠 후보들의 정보. 마리는 진기식을 다시 주목했습니다. 기식은 28년 전 엄병원에 있었고 실아와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식이 자신에게 보이는 묘한 관심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마리는 기식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의대생이던 시절 엄병원에서 인턴을 했던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식이 정자은행 업무를 보조했다는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마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기식이 자신의 생부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마리는 유전자 검사를 다시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나 엄마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마리는 친구 수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선아, 나 도움 좀 필요해.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병원 알아? 수선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왜? 또 아빠 찾기 시작한 거야? 마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엔 꼭 밝혀낼 거야. 내 생부가 누군지. 송미령은 자신의 방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갤러리에는 풍주와 실아가 포옹하는 사진, 마리와 강세가 한강변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미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공개하면 됩니다. 실아 가족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미령은 진기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식 선배님, 내일 중요한 정보를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윤순애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마리 씨가 강세 씨랑 어떤 사이인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내일 커피 한잔 하시죠. 미령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폭발할 것입니다. 밤 12시, 이풍주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송미령 때문에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한 가지 기억이 풍주를 괴롭혔습니다. 뉴욕에서 미령과 이혼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령은 풍주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의심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풍주를 따라다니며 감시했고 급기야 풍주가 여자 동료와 점심을 먹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 미령은 자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팔이 아니라 배를 칼로 찔렀습니다. 풍주는 피를 흘리는 미령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환자분, 임신 중인 거 아셨나요? 풍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미령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해로 인해 아이는 유산되었습니다. 미령은 병원 침대에 누워 풍주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당신이 날 배신해서. 풍주는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이였을 수도 있는 생명이 미령의 자해로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미령은 그것조차 풍주를 조종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 풍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풍주는 벌떡 일어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송미령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미령, 뭐 하는 거야? 미령은 방 안으로 들어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풍주, 기억나요? 뉴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아이. 그 아이 이름 지으려고 했던 거 기억나요? 풍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정말로 당신 아이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당시 병원에 혈액 샘플이 남아 있거든요. 풍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령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령은 풍주에게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당신 아이였다면 당신은 나한테 빚진 거예요. 우리 아이를 죽게 만든 빚. 그 빚을 갚을 생각 없어요? 풍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령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미령,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미령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갈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풍주. 이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령이 방을 나가고 풍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령이 말한 것이 사실일까요? 28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였을까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미령이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풍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미령의 복수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회 예고, 송미령이 준비한 폭탄이 터집니다. 마리와 강세의 사진이 공개되고 윤순애는 충격에 빠집니다. 실아는 송미령과 정면 대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풍주의 뉴욕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과연 시라 가족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74화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